글로벌 포커스 닥터 박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메타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는 제가 정의를 내리지 않아도 되겠고요. 우리가 이제 커뮤니케이션 하면 언어적으로 하는 의사전달하는 방법이 있고요. 언어를 제한, 말로 하는 걸 제한, 다른 기타 수단이 있죠. 예를 들면 body language, 몸짓으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몸짓으로 하는 거. body language. 여러분 저 보고 계시나요? 그 다음에 facial expression, 여기 얼굴 표정이 보이는 거죠. 이거 그다음에 톤al language, 손을 낮췄다 높였다 하는 게 톤얼이죠. 또는 표정하면서 웃기도 하고 아이 컨택트 하고 뭐 턴치도 하고 또 아이 컨택트 하죠. 이렇게 가까이 가고 어떤 경우에는 누구 이야기할 때 가까이 가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건 이제 그 퍼스널 스페이스라고 하는데, 또는 이제 그 얼굴에 그 어떤 모자를 쓴다든가 안경을 쓴다든가 해서 어피어런스, 복장을 어떻게 한다든가 있죠. 이런 거 다 일종의 메타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입니다. 또는 그냥 단순하게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차트를 이용한다든가 뭐 어떤 책을 이용해서 보여준다든가 뭐 자료를 보여주면 한다든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것이 전형적인 메타 커뮤니케이션이에요. 제가 오늘 이런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계기는 이렇습니다. 제가 방금 5분 전에 러시아의 대통령 푸틴 대통령을 봤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서방 기자하고 인터뷰를 하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서방 기자하고 무슨 이어폰을 끼고 하고 있는데, 서방 기자가 질문을 했을 때 푸틴이 대답하는 그 방식에 의해서 서양의 기자가 깜짝깜짝 놀라면서 계속 푸틴에게 이렇게 뭐랄까 설득당하는 느낌을 봤어요. 그걸 보니까 푸틴은 우리가 생각하고 달리 의외로 메타 커뮤니케이션을 잘 활용하는 사람이나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제가 최근에 이제 공부하는 각 나라의 그 지도자들의 지도자들 제가 한번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그러니까 푸틴과 같이 똑같은 사람들이 많아요. 보니까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있죠. 전임 대통령, 지금 공화당 후보가 거의 확정적인 사람인데, 이분이 뭐 대단히 논리적이라든가 고급 단어를 쓴다든가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메타 커뮤니케이션을 그렇게 잘 쓰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은 키도 크고 몸집도 크고 뭐 목소리도 높낮이 조정한 것도 있지만, 표정이라든가 이런 등등, 또 다른 사람과 이렇게 스킨십하고 하는 것, 톤을 그 소리를 조절해서 하는 것 등등의 제스처를 활용하는 것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치인으로서 아무 기반도 없어도 공화당에 들어가서 정치인으로서 성공하고 국회의원도 되고, 그다음에 떨어졌지만 다시 대통령에 도전하는 그런 정치 지도자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하나 이제 중국의 지금 현 그 대통령인 주석이죠. 시진핑 주석도 그렇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트럼프나 푸틴과 같이 그렇게 활용하지 않지만, 이 사람은 상당히 근엄한 표정을 진다든가, 근엄한 표정, 그 다음에 말을 적게 하면서도 이렇게 아이 컨택을 강하게 하는 메타 커뮤니케이션을 잘 활용하는 사람 같아요. 또 하나 제가 최근에 대통령으로 당선된 인도네시아의 프라보보 대통령이 있습니다. 이번에 후보자가 3명이 나왔는데 1차 라운드에서 끝나서 대통령이 됐습니다. 이 대통령 후보의 제가 연설이라든가 대중연설, 그다음에 방송에 나와서 하는 연설 등을 봤는데 마치 미국의 트럼프와 같아요. 물론 이제 이 사람 배경이 우리나라 같은 육군 사관학교를 나와서 별 장성을 달았던 국방부 장관인데, 의외로 상대 후보에 비해서 토론을 할 때 보면 지식이라든가 정보가 많지도 않은데, 의외로 국민의 지지를 많이 받았던 것은 상대 후보들은 상당히 지식이 많고 학식이 많았던 그런 아카데미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후보는 그런 상대 후보에 비해서 논리적이지도 않고, 그런데 의외로 메타
커뮤니케이션이죠. 제스처라든가 목소리, 다른 사람에게 스킨십이라든가 이렇게 좀 코미디 같은 모습, 좀 부족한 모습 같은 걸 보이면서 인기를 얻어서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됐습니다. 이걸 보면서 메타 커뮤니케이션이 대단히 중요하구나 이걸 느꼈어요. 뭐 푸틴, 러시아의 푸틴, 중국의 시진핑,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인도네시아의 대통령 당선했던 프라보보 같은 이런 사람들이 메타 커뮤니케이션을 활용해서 정치가로서 성공한 리더에 있다면 한국에서도 그런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저는 개인 연설에 갔을 때 좀 감명을 받았던 사람 중에 한 분이 백기환 선생님이었습니다. 백기환 선생님이 돌아가셨죠. 어딘가요? 대학로에서죠. 대학로에서 백기환 선생님의 대중 연설을 듣고 나서 제가 그 대중 연설 동안에 가슴이 두근거리고 그런 걸 느꼈습니다. 그분이 하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 뭐 들리긴 들렸는데 머리에 와 닿지도 않았는데 가슴을 움직이고 있는 그런 걸 내가 느꼈어요. 그러니까 백기환 선생님이 했던 그 연설을 보면서 지금 돌이켜 보니까 이분이 메타 커뮤니케이션을 잘 활용하고 있구나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메타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바디 랭귀지, 페이셜, 토널, 보컬라이제이션, 터치 이런 거 있는데 아이 컨택 이런 것은 결국 진심이죠. 마음에 있는 진심이라든가 또는 따뜻함, 정의로움이 있어야만 거의 그 효과가 높은 거겠죠. 그것을 잘 활용했던 그런 특별한 재능이 있었던 연설가이자 민족 지도자였던 같은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또 한 분의 예를 들고 싶으면 지금 돌아가셨지만 우리의 대통령 중에 한 분이었던 노무현 대통령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제가 지금 돌이켜 보니까 예전에 그 TV에 청문회에 나왔을 때 국회 청문회를 했었습니다. 청문회. 그때 청문회에서 있을 때 그렇게 많은 국회의원들이 많은 자료를 준비해서 했지만 특정 기업의 수장이 나와가지고 청문회상이 나와서 노무현 대통령이 그때 초선이었는데 그때 몇 가지 질문을 했을 때 바디 랭귀지, 표정, 그 다음에 목소리 등등을 활용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상당히 오랫동안 침묵을 하면서 뭔가 이게 침묵이라든가 또 그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했던 그런 것이 지금 돌이켜보니까 대단한 높은 수준의 메타 커뮤니케이션을 활용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메타 커뮤니케이션이 전부가 아니지만 버벌이죠. 구두로 이게 말로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슴을 동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설득시키고 또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감을 얻는 데는 메타 커뮤니케이션도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오늘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의 그 서방 기자와 인터뷰를 보면서 내가 기자였어도 푸틴에게 설득당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글로벌 포커스 닥터 박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